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니까 코스피에도 안정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오늘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는 외국인들은 순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0.12% 강세 9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 강세고요. 4,132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금요일장 그래도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한 주를 선물을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잠금 해제 종목들 탐색 나서 보겠습니다.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로운 분과 함께 종목들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장공감 10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낯선 얼굴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간에 시장공감 10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 리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 96%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고요. 12월 18일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13만 원 얘기해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6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지노믹스 목표가에 대한 추가 레이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알지노믹스 뭐 추가적인 전략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치료제 시장 중에 하나인 이 RNA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밸류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혼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글로벌리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지금 RNA 치료제를 선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이 알지노믹스를 포함해서 딱 3개 있거든요.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는 이제 GSK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로슈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아시디언 테라피틱스까지 포함해서 총 3개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세계사 중에서 알지노믹스가 가장 우월한 위치에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도는 높지만 사실 3연상 이후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겠지만 신규 매수를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2차 목표가는 일단 보수적으로 18만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규 진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만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 시점이다라는 코멘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지노믹스 급등 후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틈타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일단은 좀 기다려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13만 원에서 일단 18만 원으로 2차 목표가는 제시해 주시되 다만 이 목표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조심스러운 대응은 필수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잠금 해제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와주셨을지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GPU는 독립을 하는데 HBM 파운드리 밀착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죠. 삼성전자가 GPU 독자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파운드리 쪽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 던지게 되는데요. 이 뉴스 어떻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GPU를 독자 개발하겠다라는 이슈보다는 포인트는 메모리랑 파운드리의 향방이 여전히 AMD랑 같이 가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사이클 상에서는 GPU도 GPU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급사다 보니까 예.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내에서 여전히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AMD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에 굉장히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AMD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도 메모리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파운드리 기준으로는 TSMC라는 공급사가 있지만 너무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기에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단가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챙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해요. 예. 그래서 실리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의 파트너십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AMD의 협력 관계는 여전히 뭐 공고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일단 협력 관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파운드리랑 HBM 라인업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TSMC에서 나오지 못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다가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방한했을 때 AMD 회장과 만나서 회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했었을 때는 메모리를 위주로 좀 선별 투자하는 반도체 섹터의 투자 방법이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잘 골라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의 첫 번째 종목은요, TF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최고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리콘 포토닉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까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최고 실적이군요. 이거든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36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한 75%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퍼센트 기준으로 사실 비교하기 조금 애매한 게 거의 100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10억 원 단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는 좀 무의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70~80%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TFE라는 회사가 지금 주요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테스터 쪽에서의 테스트 소켓, 그 다음에 체인지 오버 키트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할 때 그 온도를 조절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다이가 새로운 다이로 이제 교체를 될 때 놔둔 이제 판때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제 주요 경쟁사라고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IS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ISC랑 비교를 했었을 때 외형 성장률이 경쟁사는 지금 한 40%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TFE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플러스 75%에서 80% 정도를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외형 성장이 외국계 고객사의 매출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을 조금 못 드리긴 했었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25년도 4분기 예. 영업이익 전망이익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8조에서 20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4조에서 15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이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전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온 TFE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에서 장비사,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소켓 위주로 가져가고 있는 이 부분이 핵심 포트폴리오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낙수 효과가 어디로 번질 것인가를 잘 가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TF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실적의 성장세 역시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실리콘 포토닉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 발열 잡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사실 그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제 AI 반도체 자체가 고성능화 되면 될수록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열을 잡는, 발열 자체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차세대 기술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인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CPO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선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도 굉장히 주목해서 가져가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시장 성장성 자체가 TFE의 추가적인 디딤돌로 레벨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바라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CPU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기술에 대비해서 전력이 한 70% 정도 감량이 된다라는 부분, 예. 그 다음에 열 손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추후에 나오고 있는 고용량 AI 데이터 센터에는 반드시 탑재돼야 된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서는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처럼 앞으로 이 AI의 발전 방향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TFE는 발열을 필연적으로 잡아가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분명히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임이 분명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서 주요 경쟁사로 ISC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장에서 가격 전략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죽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예. TFE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목표 가격은 6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주의 구간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 정도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2%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매수 가능한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미장 기준으로도 반도체 섹터 자체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나라 장세에서도 여태까지는 못 올라왔었던 소부장업체에서 기판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제 나머지 소부장업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6만 원도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로는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바이오 기술 수출이 21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이죠. 거기다가 코스닥에 대한 육성 정책까지 더해져서 K-바이오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스텝은 어디로 옮기게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올해 들어가지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흔히 알고 있는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뭐 이번에 유한양행 관련돼 가지고 레이저틴 입은 계속해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고 바이오 섹터 자체가 예전에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시장에서도 단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플랫폼 바이오 그리고 그 플랫폼 바이오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대체제가 있느냐 가 바이오 섹터 자체에서 선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실 바이오라는 것 자체는 기대감을 안고 가는 주식이다 보니까 그 대체 불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좀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부분은 이제 뇌질량 치료제, 예. 그 다음에 ADC 치료제 그 두 개가 가장 인기가 있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긍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종목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위상이 체감되고 있는 K-바이오 종목들입니다. 2026년에도 바이오 종목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계를 해주셨어요. 독자적인 기술력이 대체 불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요즘 트렌드는 뇌질환 쪽, 이 부분도 함께 타깃을 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주인공이 누구일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ABL 바이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BBB 셔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ADC의 확장성 과연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앞으로 ABL 바이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BBB 셔틀 이제 얼추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는 기술 플랫폼을 보통 BBB 셔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BBB 셔틀을 지금 단연 가져가고 있는 대장주는 ABL 바이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BBB 셔틀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단연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플랫폼 바이오 기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의 이번에 3.8조 원짜리 그 규모의 그 라이센스 아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일라이릴리가 만들고 있었던 뇌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죠.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키술라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명률이 높고 치료율이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경쟁사인 로슈가 만들었었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BBB 셔틀을 도입을 한 상태에서 만든 그 약제였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셔틀을 도입했었을 때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효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을 릴리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릴리도 BBB 셔틀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ABL 바이오의 BBB 셔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 기술 이전 계약 이후에 확 올라왔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매출액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찍어나가는 기업들이 플랫폼 바이오 중에서도 많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ABL 바이오는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ADC가 갖고 있는 확장성 어디까지 보시나요? 사실 AD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 플랫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딜을 체결을 할 때 플랫폼 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플랫폼 자체를 일단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그 빅파마와 함께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딜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시장에 너무 많다 보니까 예. 플랫폼 자체를 수출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유효 그 약물 후보군을 직접 수출하고 있는 에셋딜이나 이런 쪽들을 조금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에셋딜을 진행함으로써 많이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ABL 바이오가 여태까지는 이제 플랫폼 딜을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ABL 이제 206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자기가 직접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임상 1상을 국내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 나중에 기술 이전을 할 때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의 단가 협상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일단 기존의 매출이 안 찍히는 것도 아니고 ABL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ABL 206 같은 경우에 이중표적 항체 이제 ADC 치료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임상 1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7, 208 추후에 나오는 파이프라인도 직접적으로 임상 1상을 한 다음에 3-4배의 단가의 협상력을 가지고 이제 빅파마의 문을 두드리겠다라는 포문을 열었다고 저는 봤을 때 지금보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ABL 바이오가 최근에 그 일라이릴리 계약이 나오고 난 이후에 20만 원대까지도 올라섰었잖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사실 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전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조금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이후에 이제 1월 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 자체, 그러니까 코스닥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에 어떻게 반응을 줄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1월 달을 좀 지켜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25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주의 가격은 15만 원 정도를 보시면서 1월 달 정도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매수는 현재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 초반에 그 수급 흐름을 조금 보시면서 예. 만약에 그때 바이오 섹터 자체에 훈풍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매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ABL 바이오 1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목표가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15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저희 정석현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